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긋지긋한 찰거머리가 하나 달라붙었습니다. 아니 또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철거머리가 아니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공익 수호자죠. 그렇죠. 저는 뭐 후자로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뭐 연초부터 계속 작년부터죠. 문다해 문제를 갖다 계속 집요하게 그야말로 물고 늘어지더니 최근에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김지태 씨 이 문제를 놓고 지난 2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친일파를 갖다 변호한 친일 변호사 아니냐, 토착애고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또 오늘가 7월 31일 조금 전에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제 마침 보니까 청와대 어떤 관계자 등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제 뼛속까지 진짜 친일 토착 왜구가 틀림없다라고 저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착 왜구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좌파들이 만든 거죠. 뭐 친일파 얘기하다 보니 아니 친일파들은 전부 저 청와대 집권 여당의 핵심들이 다 친일파니까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다 친일파인 사람들이 그 홍영표라는 친구도 뭐 그 할아버지가 중천 참이 장관급 친일 냈다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저 일제 시대 때 저 흥남 농정과장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예. 뭐 저 우리 보수 자유 보수쟁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 아버지가 면장했다 그러면 조새끼 친일파라고 막 욕하다 보니까 지들이 더 친일파야. 그러니까 아니까 토착 왜구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금년 3월입니다. 만든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나경원이 토착 왜구, 김무성도 토착 왜구, 뭐 다 토착 뭐 걸리면 다 토착 왜구라 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지가 토착 왜구인데. 예. 여기서 또 김지태는 또 왜 그거? 그래서 잠깐 얘기 말씀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29일 월요일 날 곽상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일장학회 아시죠? 알죠. 그 부일장학회는 아니 그거 가지고 저 좌익들이 네. 박정희를 얼마나 지긋지긋 개자식 뭐 악당 네. 독재자 착취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하더니 뭐 김지태라는 사람은 이제는 또 토착외구가 됐나 그 사람? 김지태라는 사람인 부산상고 올라온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예전에 돈을 벌어서 부일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이 부일장학회에 그야말로 도움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평상시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1번으로 꼽던 게 김지태 씨입니다. 그런데 김지태 씨는 이 양반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즉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민중들을 수탈한 일제의 앞잡이 중에 앞자인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반 동척이라고 하죠. 거기 근무한 공로로 전답 2만 평씩이나 얻어서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다. 그리고 이 김지태 씨의 나중에 죽고 나 82년이가 죽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무슨 뭐 상속세, 법인세 문제 등등으로 이 법정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갖다 변호하고 나섰던 것이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였어요. 친일파들 변호했다. 예, 그러면서 29일 날 뭐라고 그랬냐니까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주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란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29일 날 기자회견했습니다. 좀 그 논리에는 좀 어려움, 약간 도약은 있지만 그죠? 네. 아니 뭐 변호사라는 게 뭐 살인범도 뭐 변호해 주는 건데, 그렇죠. 친일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내놓은 청와대의 설명이 또 가관이죠. 가관이고 앞뒤도 안 맞고. 안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 그래도 보면은 주변 비서들한테 미리 과거에 그 소송을 맡게 된 김지태 찝찝한 사람 변호한 게 그게 보면은 소송을 대리한 것은 미담 사례다. 미담 사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117억짜리 상속세 부분은 노무현 변호사가 했고 뒤에 50억짜리 법인세 그 문제는 내가 했는데 그 당시 그것을 승소해 갖고 내가 이른바 변호사 뭐 승리수당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 승소수당. 뭐 변호사 수임료 및 그 성공 보수까지를 싹 합쳐서 오히려 밀린 체불 임금을 갖다가 대신 갚아주었다. 미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미담이면 이 사람이 그걸 이용 안 했겠어요?
아니 그리고 네네. 변호사라는 거는 네. 저 소송 절차에 들어가고서 정당하게 네. 뭐 업무를 해주고 자기 뭐를 받는 건데 네. 도대체 무슨 그 집 김지태하고 무슨 은원이 얽혔길래 변호사가 그 채브링을 돈도 더군다나 수백억씩 세금 감면받은 사람들 그거를 네. 지가 왜 내주냐고. 아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천사 대신 내려보낸 신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곽상도 의원이 봐라 청와대가 곽상도 본인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토착외국 주장을 미담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 친일파 유족들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체불임금을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갚았다면은 친일파 유족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제가 지적한 건 비슷한 건데, 네. 자 김지태 씨 사건에 대해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분은 입이 없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김지태 씨와 부일 장학회 이걸로 해가지고서 저기 뭐 5.16 장학회로 넘어가고 이게 뭐 문화방송으로 한 거에 대해서 네. 박근혜와 박정희를 인신 모욕하고 저기 뭐 근거도 없이 네. 중상 모략한 거에 대해 사과를 될 마당이에요. 네. 자 예. 김지태가 5.16 때 네. 그 김지태가 재산이 형성된 것은 동양촉식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은 그 당시에 뭐 농토나 이런 것들 2만 평 플러스 네. 해방되고 난 이후에 받았던 그 귀속 재산들 돌아온 이제 돌려받았던 이제 불화라는 일제 예. 자산 불화를 통해 가지고 받은 네. 게 조선견직, 사마고무, 네. 한국생사 침입한 거야 이것도. 네. 그러니까 악덕 자본가라고 우리가 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위해서 5.16은 1961년입니다. 네네. 1961년에 자기가 권력에 정말 부정 축제한 거 뭐 또 그 노동 뭐 착취한 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 시절에. 네.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법 처리를 피해보고자 박정희 군사 쿠데타 한 세력들에게 그거를 헌납한 거예요. 네. 그리고 김지태가 그걸로 망했느냐? 김지태는 어마어마하게 5.16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가지고 세계 3대 견직 네. 실크 산업을 이끌어가지고 한국 뭐 정부에서 뭐 박정희 정권에서 은탑 산업훈장까지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은톱 산업훈장을 주는 장면 사진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잘 산 자본가, 거대 자본가, 악질 네. 자본가를 자기들의 그 은원 관계, 뭐 네. 김지태한테 내가 어려웠을 때 자금 받았어요. 그건 개인적인 은원에 대한 김지태의 평가인 것이지. 네. 한국 역사에 있어서 김지태에 대한 평가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무슨 부일장학회 자금이 넘어가고 뭐 해갖고서 김지태의 자산을 빼앗아 가지고 뭐 박근혜와 박정희가 뭐 나쁜 놈이라고 막 하고 하는 게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말 뒤죽박죽이고 이게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에요. 네. 김지태가 나한테 저 100만 원 언제 준 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평생 착하고 온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조폭두목이었어. 아, 그래도 좋은 그건 사람. 상관없는 거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자, 이거 똑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전에 오늘 그 곽상도 그 얘기 사례를 조금 뒤로 밀어주시고 이제 곽상도 의원의 이제 워딩을 제가 그대로 소개해드릴게요. 보면 이 곽상도 의원의 워딩입니다. 이러한 증거 서류 제출과 위증 등을 유족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소송 대리한 것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께서 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 당시 유언증서 조작이나 위증 등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나는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나는 그 당시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돈도 꽤 잘 벌었다. 법조계의 나쁜 관행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있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 같은 사무실 유지했으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산 것처럼 말이야. 상속세 감면을 위해 유증을 유족들이 임의로 작성하고 위증이 다반사였던 법조계 관행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공희다. 법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비라는 게 뭔지 아시죠? 법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적을 때 비자예요. 아니 그럼 그게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면 네. 내가 그때 무슨 성공보수 받은 거 뭐 성공보수는 안 받아 그러더라. 뭐 변호사 수임료 한 거 다 네. 합쳐가지고서 무슨 체불인 걸 갚아줬다. 그 말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떠들어 대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이 보면은 똑같이 그 곽상도 의원 얘기해요. 김씨 유족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훗날 재산 다툼과 송사를 벌였는데
그 김씨 유족들을 갖다 대신해서 체불 임금을 갚아준다는 것도 난센스다. 토착외고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이다. 아유, 도착이라는 말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봐봐. 예. 우리 저 황태준 TV에서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 이번 여름휴가는 이만저만 어마어마한 일들 있고 국정 뭐 공사 다방하여 저 취소했습니다. 그럼 날 제주도에 가 있을 때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또 어디 갔어요? 어디? 저도 또 놀러 갔어. 야,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이런 문제 제기하면 뭐 우리는 뭐 금요일과 뭐 토요일, 일요일, 휴일 합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 합쳐가지고 노는 저 자영업자 월급쟁이들이 누가 있나요? 민주도청. 그리고 민주도청. 문제는 네. 거기에 저 손자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손자가 이거 제주도에. 그럼 문다혜 씨 그 곽상도 의원이 지금 얼마나 집요하게 물었습니까? 네. 곽상 그러면 저 손자애를 그러면 저기 한국 공군기 보내가지고 태국에서 실어 왔는지 문다혜 씨하고 서서방하고 같이 왔는지 뭔 말을 해도 휴가 안 간다고 그런 날 제주도에 2박 3일 휴가 가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국정 구상을 위해서 갔다 그러고 뭐 앞뒤도 안 맞고 무슨 뭐 김지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곽상도 얘기가 자꾸 토착하고 누구 손가락질 하지 말고 지는 아버지도 뭐 일제 때 뭐 농정 개정하고 뭐 이런 뭐 친일파 김지태 가족들 수백억 재산 소송하고 찾아준 사람이 왜 자꾸 그 저 엉뚱하게 토착하고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 토착하고 그러냐고. 그건 그렇고 아까 무슨 또 과거에 또 문재인 씨가 네. 유명한 또 사건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노무현이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야. 그냥 우리 그때 관행 때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노무현은 이런 부분은 정직해. 그런 거 그러니까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아무데나 막 적적 뭐 논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걸로 그냥 갖다 대니까 앞에 이 사람이 네. 문재인 변호사가 네. 그때 뭐 잘 나가고 세속적으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했던 그 변호사 노무현 같은 사무실 했던 양반이 예.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 예. 우리 한국 배입니다. 어선 네. 페스카모 선상에서 네. 조선족이 6명이 네. 선상 반란을 켜서 한국인 6명을 살해하고 네. 그 인도네시아 선원도 3명, 조선족 1명도 죽여가고 했는데 이 중에는 18살 난 해양고등학교 실습생 최모군도 있었어. 네. 이 살인마들 정말 광결해서 네. 짐승 같은 인간들의 변론을 우리 문재인 변호사께서 맡으신 거예요. 아이고 훌륭하셔라. 맡아가지고 네. 2심부터 맡았는데 네. 5명을 가명을 받았어요. 1심에서 전원 사형 판결을 한 걸 네. 5명이 가명을 받았는데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2007년 12월에 주범 마지막으로 무기징역 남아있던 그 주범에 조선족 주범에 그걸 특별 사면해줬어요. 2007년 12월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아. 비서실장 이런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사건도 맡아가지고 이것도 자기는 인권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은 나중에 와서는 특별 사면까지 해주고. 그럼 죽은 놈들은 인권이 없나요? 아니 우리 조선족이 아니, 그 7명이 우리 한국인 7명이 죽은 거야. 우리 죽은 사람들 아까 그러니까 고등학생 죽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변호사, 네. 문재인 대통령 뭐 좀 얘기를 좀 내놓으십시오. 왜 이 변론을 맡아가지고서 주범은 또 2007년에 자기 비서실장이든지 자기가 맡았던 사건에 주범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 숙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뭐 황태순 TV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요. 제주도에 문다에 왔던 거야, 안 왔던 거야?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 제기하면은 자꾸 이상한 소리 삑삑하고 미담살이야 이것도 딸하고 손자 데리고 한국 비행기 미담이지. 미담이에요? 미담이지.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자식과 손자 사랑이지. 이 사람이 뭐 진짜 과도한 일반화뿐만이 아니고 자기 망상 속에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실 웃으면서 뭐 저도는 또 왜가 휴가 취소했으면 집무실 시키고 지금 북한 놈들은 이제 이스칸다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쏴대는 마당에 저도로 왜 간 거예요? 저도 뭐 관광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간 거예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 저도가요. 청와대 옆에 있는 비서동이 아닙니다. 저도는 진해 앞바다에 있는 거기에요. 뭐 거기 조만간 9월부터는 뭐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데 시범적으로 걷기 위해서 갔대요. 참 한간. 에라 이 사람들아 참 정신 차려라.